심포지움을 앞두고 먼저 암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전국 35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우리는 암과 항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결과를 종양내과 전문의 이상철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고요.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홍보위원회 소속으로 이 심포지움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양내과 전문의시니까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요즘은 정보가 막 넘쳐나잖아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네. 그 과거에 비하면은 환자분들이 암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정보가 조금 잘못되어 계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지인의 의견을 더 중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더 중시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게 고생스럽고 힘들 수 있고, 그래서 항암 치료 없이 편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데요. 실제 저희가 제가 항암 치료를 시작한 한 20년 전에 비해서 암 환자의 기대 여명이나 완치율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소개되겠지만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과 상의하시면 부작용을 잘 줄이고 적극적인 항암 치료로 기대 여명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에 대한 기술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인식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내 정보 그리고 내 지식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암이다. 68.4%.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3년부터 올해까지 38년 동안 국민 암 사망 원인 1위는 계속 이 암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망 1위는 암이 차지했었고, 전체 사망자의 2020년 같은 경우에 27%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건데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위, 3위에 비해서 2배 이상 암이 압도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거의 한 3배 가까이, 그죠?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암에 대해서 정말 의료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1위가 암인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네. 실제로 그 암 의학이 발전하면서 암의 종류별로 완치율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사망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비율의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마 주 원인이고,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암 발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아마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초기 증상이 상대적으로 암은 적고 조기 발견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극복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요 암 진단을 사망 선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럴까요? 여러분의 의식 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다면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보겠습니다. 완치될 수 있다. 절반 넘게 61.3%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거죠? 네네. 실제 완치율이 저희가 5년 통계를 보시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암종별로 보면 90% 이상인 암들이 대단히 많고요. 아직까지 좀 미흡해서 30-40%에 머무르고 있는 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암들도 과거 20년 경과를 봤을 때 전부 다 뭐 10%, 20%씩 완치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암에 걸렸더라도 그 시대에 또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약간 안심이 되긴 하지만 사실 암이 두려운 또 하나의 숨은 이유는 바로
치료비,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암 치료비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평균 의료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요, 조사를 해봤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평균 의료비가 4,500만 원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국립암센터에서 암의 종류별로 한번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부담이 드는 암이 간암이었습니다. 6,622만 7천 원 정도. 정말 큰 부담이죠. 이어서 뭐 보면은 폐암도 많이 들고 췌장암도 많이 드네요. 담낭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교수님 왜 이렇게 암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률이 한 80%, 78.5%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도 있고 뭐 간병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수입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훨씬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액이 드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암 진단 받고 이러시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래서 요새 왜 그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그것만 딱 특정해서 그 보장하는 그 암 보험 상품들도 나오고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항암에 대한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만약 암 진단을 받으신다면 당신께서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항암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가 91.4%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70세가 되었는데 암 진단을 받는다면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변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분들은 먼저 뭐 이런 이유들로 부작용이 두렵다, 치료받지 않아도 완치될 수 있을 것 같다, 수명 연장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70세 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받겠다는 그런 분들이 똑 떨어지거든요. 60%대로 거의 70% 가깝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좀 이게 솔직한 마음이겠죠, 교수님? 걱정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항암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정말 개선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현재 70세 이상이 예전에는 뭐 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저희 의사들이 볼 때는 70세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나 체력 조건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렇게 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요즘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적 치료제라든가 면역 치료제라든가 사실 부작용이 적은 약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보면 70세, 80세까지도 충분히 치료가 적절한 치료를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암 사하기는 곧 말기암이다. 이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걸요? 결과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 암 사하기는 말기암이다. 90.5%가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수님 정답은요? 저는 X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강의에서 충분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암이라면 과거에 시한부의 대표적인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자기 일 유지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그런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점점 더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기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거나 이러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좀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암 사기가 곧 말기암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로 암 조직이 잘 제거되면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신 분이 82.3%나 됐습니다. 교수님. 예, 뭐 이 비율 자체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암이 수술 후에 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방사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암에서 임상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완치율에 재발률을 떨어뜨려서 완치율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항암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설문에서도 보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표적 치료, 면역 치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작년부터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런 비용만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보험 상품이 또 나오니까 아마 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면역 치료는 면역력 향상에 좋은 약재나 음식 같은 것을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답변 보겠습니다. 그렇다가 55.8%. 근데 아니다도 44.2%니까 약간 다른 답변에 비해서 좀 비슷해요, 교수님. 예,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문가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너무 많은 그 정보에서 어떤 또 이런 면역 치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약재를 팔고 효과가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또 거기에 기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면역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약재로 치료를 했더니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기대 수명이 늘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약을 면역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질이 면역력을 올리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심포지움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질문에 답변 보겠습니다. 그렇다가 73.9%, 그렇지 않다는 26.1%.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우리 이세훈 교수님이랑 유창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항암제가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사용할 때 자기 몸 안에 세포 독성 때문에 장기 사용하는데 부작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이 암세포에만 작동을 하고 자기 몸의 다른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장기 사용하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만 있으면 혈압약이라든가 뭐 당뇨약처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게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설문에 보면은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가 모든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네. 교수님 저도 어디서 들은 건 많습니다. 네. 모든 환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또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어떤 암에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런 물질을 표적 치료를 써봤더니 임상 시험 결과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면역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면역 치료제를 쓴다고 면역력을 올려서 암에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암이 있고 또 그런 암 중에서도 그거가 효과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증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 적절하게 골라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은 임상 시험을 권유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문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참여하겠다 66.4%, 참여하지 않겠다 33.6%. 그렇다면 참여하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꼽으셨는지 이유도 여쭤봤습니다. 신약의 가능성과 효과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의료진이 내 몸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렇게들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임상시험 이런 제의를 받는다면 교수님 참여하는 게 좋겠죠? 네, 그 현재 임상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안전 장치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임상 시험을 만약에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암 치료라는 것은 제한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아마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받을 때 잘 고려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함께 쭉 살펴보셨는데 교수님, 우리 국민들 아주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1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망 원인의 27%를 차지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피할 수 없고 당당하게 맞서고 이런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잘 대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심포지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3부의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